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민간경비론 2015년 기출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강의를 이수에 따른 전자에 빠른 속도로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간 경비론이죠. 지금 41번도 민간경비, 그 다음에 민간경비라는 건 뭔가요? 반대적인 개념이 공경비죠. 이 공경비라는 것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즉 경찰 등에 의한 경비 활동을 우리가 공경비 이렇게 하죠. 세콤 다 아시죠? 이런 게 민간경비고요. 구별이 나왔네요. 41번 민간경비와 공경비의 제관계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민간경비와 공경비를 구별하라는 것이죠. 일단 주체입니다. 민간 경비를 행하는 주체는 누가 주체라는 건 누가 행하는가 이런 말이죠. 민간 영리 기업이 행한다. 그죠? 공경비의 주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맞는 질문입니다. 2번 민간 경비의 법률 관계의 근거는, 즉 민간 경비는 계약에서 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계약을 이제 경비계약이니까 경비계약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공경비는 법령에서 시행하게 되겠죠. 그래서 계약, 법령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법령이란 것은 법률과 명령의 합성어입니다. 그 다음에 3번 민간경비의 역할은 범죄 예방과 범죄 진압이다. 범죄 예방은 맞습니다. 범죄 진압은 경찰 등이 행하는 공경비죠. 틀렸네요. 범죄 진압이 아니라 밑에서 한번 보시렵니까? 범죄 예방, 그 다음에 손실 예방. 동그라미 쳐두세요. 해설해 보면 둘째 줄에 민간경비 역할은 범죄 예방 동그라미, 그 다음에 손실 예방 동그라미. 근데 공경비는 범죄 예방 플러스 범죄 진압. 그래서 범죄 예방, 범죄 진압 동그라미. 주의하실 것은 범죄 예방은 민간경비나 공경비나 공통되는 역할이라는 걸 좀 알아두세요. 범죄 예방은. 그래서 범죄 진압 때문에 틀린 지문이네요. 공경비는 범죄 예방과 손실 예방이다. 맞는 범죄 예방은 지금 맞는데 손실 예방은 틀렸죠. 그래서 공경비는 범죄 예방과 범죄 진압 이렇게 바꾸셔야 되겠습니다. 4번 민간 경비의 직접적인 목적은 사익을 보호하는 것이죠. 민간 경비를 받는 사익을 보호하는 것이고, 공경비는 공익 앤드 그다음에 사익을 보호한다. 이렇게 알아두세요. 그래서 공익이라는 건 뭐냐면 써두시기 바랍니다. 사회질서 유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공익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다음에 사익 같은 것은 개인의 생명이나 신체라든지 재산을 보호하는 걸 말합니다. 써두시기 바랍니다. 공익, 사회질서 유지. 그다음에 사익은 개인의 생명, 신체, 재산 보호. 그러니까 둘 다 공통적인 것은 뭐냐면 사익은 보호합니다. 공경비든 민간 경비든. 그런데 공익만 들어있는 것은, 공경비에는 공익만 들어있는 것은 공경비라는 걸 좀 알아두세요. 아시겠어요? 공통적인 것은 공경비나 민간 경비나 사익은 보호한다. 그런데 공익이 들어있는 것은 공경비에만 들어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맞는 질문입니다. 답은 3번을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익자 부담 이론. 수익자 부담 이론이라는 것은 수익자 부담 이론. 수익자가, 즉 이익을 받는 자가, 받을 숫자입니다. 부담한다. 뭘 부담할까요? 숨은 단어가 뭐냐면 비용이 숨었습니다. 즉 이익을 받는 자가 비용을 부담한다. 아시겠어요? 볼까요? 1번 회사 등의 안전과 보호는 국가가 담당해야 된다. 지금 수익자 부담 이론에 관한 옳지 않은 설명이죠. 그래서 수익자 비용 부담 이론은 회사 안전과 보호도 이익을 누리는 회사가 부담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3번 질문 먼저 보실래요? 사회 구성원 개개인 차원의 안전과 보호는 해당 개인이 담당해야 된다. 즉 수익자가 비용을 부담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개인이 담당해야 된다. 개개인은. 그 다음 회사 등은 회사가 담당해야 돼.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 이익을 누리는 자가 그 비용에 따르는 부담을 부담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1번 지문이 틀렸습니다. 그걸 회사로 바꾸셔야 됩니다.
2번 한번 볼까요? 경찰은 체제 수호 등과 같은 역할과 기능에 한정돼야 된다. 경찰은 이걸 어려운 말로 이제 거시적인 측면이라 그랬는데 2번은 4번과 연결됩니다. 4번 경찰의 공권력 작용은 거시적 측면. 그러니까 거시적 측면이란 건 말이 어려우니까 좀 예를 적어두세요. 사회질서 유지라든지 그 다음에 체제 수호 이런 것들이 거시적 측면. 그래서 공경비 즉 경찰의 공권력 작용은 거시적 측면에서 수행이 돼야 된다. 사회질서 유지라든지 체제 수호 이런 것들이 거시적 측면입니다. 그러니까 회사라든지 사회 구성원의 안전과 보호는 사회 구성원 개개인의 안전과 보호는 회사 또는 개개인이 직접 부담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담당해야 된다. 그럼 경찰은 뭐 할 것이냐? 더 큰 거. 사회질서 유지라든지 체제 수호를 담당한다 이런 뜻이랍니다. 아시겠어요? 답은 1번이 틀렸죠. 그래서 수익자 부담 이론의 특징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합격생 가이드 해가지고 나왔죠. 경찰 등 공권력은 거시적 차원의 체제 수호 등 임무를 부담하는 것에 한정이 된다. 개인이나 조직의 안전 및 보호는 이익을 누리는 어려운 말로 하면 수혜자인 개인이나 조직이 또는 회사 같으면 회사가 그 비용을 부담한다. 다음에 자본주의 입장에서 대두된 것이다. 경찰권 등은 공조직적 임무를 담당한다. 그래서 한 번씩 체크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43번 민영화 이론입니다. 민영화 이론. 민영화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 민간 경비 이런 것들은 민영화랑 다 관련되는 이야기들이죠. 그래서 출제가 되는 것들입니다. 여러 번 출제가 된 것이니까 확실히 자기 것을 좀 만드시기 바랍니다. 2000년대 이후 복지국가 이념을 실현하고자 등장한 이론이다. 근데 민영화 이론이라는 것은 국가 역할을 강조하지 않은 것이에요. 그래서 이 복지국가 개념은 국가 역할을 강조하니까 민영화랑 반대되는 개념이라 좀 알아두세요. 복지국가는 뭐라고요? 민영화랑 대응하는 개념이다. 반대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복지국가 이념을 구현하고자 하면 민영화가 그래서 지금 얘는요 상극인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얘는 민영화는 뭐랑 친하냐면 작은 정부랑 친합니다. 아시겠어요? 작은 정부 또는 신자유주의란 말 들어보셨죠? 신자유주의 바람과 관련됩니다. 그래서 완전 같은 건 아니고 얘랑 연결되는 것이지 복지국가랑 관련이 없다.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그래서 작은 정부는 그냥 큰 역할을 담당하고 이런 경비 같은 것은 민간에게 맡기자. 이게 민영화 이론이에요. 그 다음에 2010년 최초로 설립된 민영교도소는 민영화의 사례다. 즉 교도소도 뭐하자 민간에게 주는 겁니다. 민영교도소, 민영화의 대표적인 사례죠.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공공지출과 행정비용의 감소 효과를 유발하기 위한 방법이다. 그러니까 교도소 이런 것도 민간에 맡기면 공적인 부분의 지출이라든지 행정비용, 국가가 부담하는 비용을 줄이겠죠. 맞는 지문입니다. 국민들이 서비스 공급에 참여할 수 있으며 그죠? 왜냐하면 민영화 주체는 국민들이니까 서비스 선택 폭을 확대시켜준다. 그래서 민영화가 되면 서비스 선택의 폭을 그러니까 많은 자들이 민영화에 참가하면 선택의 여지가 많겠죠. 그래서 정부에서 공급하는 이 공경비라 이런 것들은 선택의 폭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나 민영화가 되면 서비스 폭이 확대된다. 그래서 영리를 추구하니까 더 많은 것들을 선택해 줍니다. 알아두시고 민영화 활성화의 배경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복지국가랑 민영화랑 관계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답은 1번이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44번 민간경비 성장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민간경비 성장이론. 오른쪽 해설에 아주 잘 돼 있죠. 보면 먼저 답을 한번 체크해 보십시다. 1번 공동화 이론은 경제적 관점의 이론이다. 이 공동화 이론은 뭐냐면 일단 답을 먼저 체크하고 같이 읽어볼까요? 중요한 건 이 경제적 관점이 아니라 사회적 관점에서 나온 이론입니다. 그래서 경제적 가입표 사회적으로 바꾸시고요. 그 다음에 경제환원 이론은 사회적 관점이 아니라 이미 경제환원 이론, 경제란 단어가 들어있죠. 그래서 경제적 관점이 맞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3번 공동생산 이론은 경찰이 안고 있는 한계를 일부 극복하고 시민의 안전욕구를 증대시키기 위하여 그래서 공동생산 제일 중요한 단어는 민간 부문의 능동적 참여입니다. 그래서 민간 부문의 능동적 참여를 다각적으로 유도하는 이론이다. 이게 공동생산 이론입니다. 지금 하고 있던 이론들은 다 민간 경비를 성장시키고자 하는 이론들이에요. 그래서 민간 부분의 능동적 참여를 강조하는 것은 공동생산 이론입니다. 그 다음에 공동화 이론은 그냥 내버려두면 보호받지 못한 채로 방치될 재산을 민간 경비가 보호한다. 이건 이익집단 이론으로 바꾸셔야 되겠습니다. 공동화 이론이 아니라 뭐라고요? 이익집단 이론. 틀렸네요. 답은 3번이 맞는 질문이죠. 그러니까 공동생산이라는 건 뭐냐면 이 치안 서비스 이런 부분 있잖아요. 이 치안 서비스 이런 것들을 공공부문, 경찰과 민간 부분이 공동으로 생산하자는 것이 원래는 공동생산 이론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공동생산은 그 경찰과 민간 공공부문이 경찰이잖아요. 공공부문과 민간 부문이 공동으로 생산하자 치안 서비스를. 그러면 당연히 민간의 참여가 유도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강조가 되는 것이겠죠. 답은 3번이고요. 민간경비 성장이론 그 해설 부분을 좀 중요한 것들 밑줄 좀 그어 보겠습니다. 경제환원이론. 일단 경제환원이론은 경제적 관점, 즉 경제 문제다. 경제 문제 동그라미 쳐두시고요. 해설 부분에 그 다음에 세 번째 점 경기 침체 시 자연범죄는 증가하고 필연적으로 그러니까 자연범죄 같은 건 뭐 절도라든지 이런 범죄를 말합니다. 필연적으로 민간경비가 발전한다. 공동화 이론. 공동화 이론 보시면 경찰 기능을 민간경비가 같이 즉 공동으로 수행하거나 즉 공동으로 수행 경찰 기능, 치안 서비스 이런 것들을 공동화 이론 민간경비와 민간경비가 같이 공동으로 수행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공동 동그라미, 수행 동그라미. 그래서 공동수행, 공동생산, 공동화 이론 같은 말입니다. 이익집단 이론. 이익집단이라는 단어는 그 이익이라는 단어를 동그라미 치셔야 되는데 두 번째 점 읽어보겠습니다. 민간경비 스스로 집단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확대 발전을 모색해 한다. 그래서 집단 이익 동그라미. 여기는 그 공공부문을 배제하니까 민간경비 고유한 이해관계를 가짐. 민간경비는 고유한 이해관계를 갖는다. 밑줄 그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수익자 부담 이론 아까 읽었죠. 민영화 이론. 자, 이것들이 민간경비 성장 이론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됐고요. 45번 민간경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공공성. 민간경비도 공공성을 갖습니다. 범죄 예방 하나 써두세요. 민간경비든 공경비든 범죄 예방의 기능을 또는 특징을 가지니까 공공성은 맞아요. 근데 공익성이 아니라 사익보호성입니다. 공익성 가입표 사익보호성 이렇게 바꿔두시고요. 또는 사익보호성을 줄여서 사익성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영리성이 아니라 민간경비는 비영리성 반대말 영리성을 특징으로 하죠. 그 다음에 민간경비는 아무에게나 공급하는 게 아니라 공경비나 달리 계약자에만 공급을 하죠. 세컨 같은 데 계약 한 대만 공급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약자 등 특정일 수혜 대상으로 한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공경비에 비해 한정된 권한을 갖는다. 그 다음에 제약도 있고요. 그러니까 뭐 수사 같은 거 못하는 것이죠.
그다음 목적, 시설주의, 시설물 보호, 특정 고객의 생명, 신체, 재산 같은 것을 보호한다. 맞는 말입니다. 네, 답은 1번으로 체크하셔야 되겠습니다. 민간경비 특성 별표하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설 파트에 영리성, 반대말로 아까 비영리성 나왔죠? 틀렸죠? 어느 정도 공공성이나 공익성은 추구한다. EX 해가지고요. 범죄 예방 이렇게 써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약자에게만 공급한다. 이걸 경비계약자 등 특정 수혜 대상, 즉 수혜 대상이 특정됐다, 한정됐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범죄 예방이 주된 임무다. 이것이 공공성을 갖는다고요. 범죄 진압은 아니었죠. 그 다음에 46번 경비업법상 규정된 경비 업무의 종류는, 이 경비 업무는 총 5가지가 있습니다. 해설 먼저 보실련가요? 경비업법상 경비업에는, 경비 업무에는, 이게 더 정확한 표현이겠습니다. 5가지가 시설경비, 호송경비, 신변보호경비, 기계경비, 특수경비. 그래서 여러분들은 호신특기시 이렇게 오세요. 뭐라고요? 호, 신, 특, 기. 특기가 뭐냐? 호신하는 것이에요. 몸 보호하는 거 호신이라 그러죠. 호, 신, 특, 기, 시. 호. 제가 오늘 뗄 테니까 맞춰보세요. 호. 그렇죠. 호송경비. 신이 뭔가요? 신변보호경비. 그러니까 경비를 날려버리고 여러분들은 호신경비, 호신특기, 호가 뭐라고요? 호송, 신변보호, 그 다음에 특수, 그 다음에 기계, 그 다음에 시가 뭐예요? 시설경비. 그래서 호신특기시 이렇게 오시기 바랍니다. 5가지. 호신특기시에 들어있는 게 바로 뭐예요? 예, 기계경비. 답은 2번이죠. 호신특기시. 이렇게 오십니다. 호신특기시. 예, 답은 2번으로 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47번. 우리나라 민간경비여부 발전 과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용역경비업법은 62년에 주한 미 8군의 용역경비를 실시하기 위하여 제정됐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 용역경비업법은 해설 보시려면 76년에 제정됐습니다. 62년에 제정된 것은 청원경찰법이다. 이렇게 좀 알아두세요. 62년에 청원경찰법이 제정이 되었다. 그 다음에 76년에 용역경비업법이 제정이 되었다. 물론 주한 미 8군에서 이제 군납과 관련돼서 어느 정도 용역경비랑은 관련이 있습니다. 용역경비법 자체는 1976년도에 제정됐다는 것, 62년에 제정된 것은 청원경찰법이다. 이런 부분이 좀 어렵죠. 자꾸 익히시면 충분하겠습니다. 나머지 맞는 지문이지만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1960년부터 70년대에 청원경찰에 의한 국가 주요 기관 산업체의 경비가 주를 이었다. 70년대는 청원경찰은 자체 경비에 해당이 되죠. 국가 주요 기관 산업체의 경비. 그러니까 이 국가 주요 기관 산업체에서 스스로 청원경찰을 고용해서 경비를 한 겁니다. 자체 경비. 그다음 80년대 대기업의 참여로 민간 경비 산업은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했다. 그 다음에 맞는 질문을 알아두시고요. 2001년 경비업법 개정으로 특수경비원 제도가 도입되었으며 청원경찰, 그 다음에 민간경비 이원화 문제가 대두되었다. 맞는 질문입니다. 답은 1번으로 하시겠습니다. 48번. 일본의 민간경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일본의 민간경비 2차 세계대전 이전입니다. 이전. 이유가 아니에요. 야경, 순시, 보안원 등의 이름으로 기약경비를 실시하였다. 2차 세계대전 이전에는요, 공공기관에 의해서도, 국가가 공공기관이죠. 충분히 사회치안이 잘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약경비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었어요. 아시겠어요? 겨우 되는 게 일본 산업체에서
야경, 순시, 보안원 등의 이름으로 자체 경비를 실시한 겁니다. 그래서 야경, 순시, 보안원 등의 이름으로 계약 경비가 아니라 자체 경비. 그죠? 그래서 계약 경비가 아니라 자체 경비로 바꾸셔야 되겠습니다. 어디서? 1번 산업체에서. 이번에 산업체에서는 2차 세계대전 이전에는 자체적으로 뭐 했다? 스스로 야경, 순시, 보안원 등의 이름으로 자체 경비를 시행했다는 것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902번 지문, 답 1번 틀렸습니다. 계약 경비를 자체 경비로 바꾸시고요. 이번 1964년 동경올림픽 선수촌 경비를 계기로 민간 경비 역할이 널리 인식되었다. 맞는 지문이고요. 그 다음에 1970년 오사카 만국 박람회 엑스포 개최 시 민간 경비가 투입되었다. 익히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본의 이 민간 경비가 80년대 넘어와 가지고요. 한국과 중국에 진출하였다. 맞는 지문들입니다. 답은 1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49번. 우리나라 민간 경비 산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시면 경비회사의 수나 인원면에서 기계 경비보다는 인력 경비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맞는 지문입니다. 기계 경비보다는 인력 경비의 의존도가 높다. 기계, 인력 동그라미 쳐두시고요. 그 다음에 국가 중요시설의 효율성 제고 방안으로 특수 경비원 제도가 도입되었다. 청원 경찰의 입지가 축소되었다. 그래서 맞는 지문입니다. 특수 경비원 제도가 도입됨으로써 청원 경찰의 입지가 축소되었다. 그 다음에 3번은 상식으로도 그 답으로 맞출 수 있는 지문이네요. 2000년대 어려움을 겪던 기존의 이영세한 민간 경비업체들이 대기업의 경비시장 진출을 환영하였다. 환영한 게 아니라 영세업체들은 그럼 몰락하겠죠. 마치 그 대형마트가 들어서면은 골목 상권이 죽어가지고 동네 슈퍼들이 반발하듯이, 그래서 환영이 아니라 반발로 바꾸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회사는 뭐 무조건 반기는 분위기는 아니었다 했는데 환영보다는 반발하였다. 이걸로 바꾸신 게 더 정확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다음에 경찰도 민간 경비업을 지도 육성하고 있다. 맞는 지문으로 푸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49번은 3번 하시면 되겠어요. 50번. 각국의 민간 경비 발전 과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우리나라는 1번 한국전쟁 이후 주한미군에 대한 군납 경비를 통해 민간 경비 산업이 태동하게 되었다.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죠. 주한미군에 대한 군납하잖아요. 이 군납 경비를 통해 군에 납품하는 것을 군납 그럽니다. 이런 경비를 군납 경비를 통해서 결국 이건 민간이 하는 것이니까 민간 경비 산업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이것이 이제 용역 경비랑 연결되고요. 2번. 우리나라는 경비 지도사 시험을 1995년이 아니라 1997년 2월 23일 날 시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것은요, 2001년 이후 매년 정기적으로 시행합니다. 그래서 정확히 좀 알아두시겠습니다. 시험에 많이 났던 질문이니까요. 최초로 시행하는 것은 뭐라고요? 1997년 2월 23일 적어두세요. 경비지도사 시험이 최초로 시행된 것은 97년 2월 23일이다. 그 다음에 매년 정기적으로 시행된 것은 2001년 이후다. 적어두셨죠? 최초로 시행된 것은 97년 2월 23일이고요. 그 다음에 매년 정기적으로 1회씩 시행된 것은 2001년 이후다. 됐습니다. 그래서 2번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일본은 현대 이전의 민간 경비는 평안을 이제 그 한자로는 평안이고요. 일본어로 읽을 때는 헤이안입니다. 헤이안 시대에 출현한 무사 계급에서 그 뿌리를 찾을 수 있다. 이 무사 계급이 경비를 맡았으니까요. 그 다음 미국에서 핑커턴은 1850년대 탐정사무소를 설립하였다. 익히시기 바랍니다. 답은 2번이고요. 51번.
영국의 민간 경비에 관한 그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민간 경비가 크게 성장한 시기는 산업혁명 시대이다. 맞는 질문입니다. 산업혁명과 관련돼 가지고 이제 산업체 보호라든지 해가지고 민간 경비가 크게 발전을 하겠죠. 그 다음에 규환 제도는 개인 각자가 침입자를 추적 체포하는 것이 임무이다. 여러분 그 해설 보시면 규환 제도 있죠. 범죄 이번에 보시면 범죄 발견자는 과음을 치르고 있죠. 범죄 발생 시 목격자는 과음을 치고 체포할 의무가 있다. 그래서 그 규환 제도는 개인 각자가 침입자를 추적 체포하는 것이 임무이다. 그래서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3번 민간 경비 차원의 경비 개념에서 공경비 차원의 치안 개념으로 발전시킨 것은 레지스 헬리시법이 다 맞는 질문입니다. 알아두시고요. 줄여서 헬리법 그러죠. 그 다음에 4번 최초의 형사기동대에 해당하는 범죄 예방 조직을 만든 사람은 최초의 형사기동대 구성 오시고 올리버 크롬웰이 아니라 그 해설에도 있네요. 헨리 필딩입니다. 동그라미 헨리 필딩이 최초의 형사기동대다. 그래서 희응형 형사기동대 희응 헨리 필딩 이렇게 희응 형사기동대 헨리 필딩입니다. 희응 이렇게 알아두세요. 형사기동대 희응 형사기동대 희응 헨리에서 희응 헨리 빌딩 이렇게 오시고 답이 4번이 틀렸습니다. 5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국의 민간경비 역사적 발전 과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러니까 이게 민간경비 파트는 이게 단순 암기 파트죠. 보겠습니다. 1번 일본의 경비택시 제도는 긴급사태 발생 시 긴급사태라는 것은 꼭 범죄에 한하는 게 아니라요. 강도 같은 범죄는 물론이고 화재라든지 또는 응급환자 발생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긴급사태 발생은 강도 같은 범죄는 물론이고 응급환자, 화재 이런 사고가 발생한 경우 다 포함시킵니다. 긴급사태 발생 시 택시가 출동하여 관계기관에 연락하거나 가까운 의료기관에 통보하는 제도다. 그래서 이런 택시를 경비택시 그럽니다. 그래서 일본의 경비택시 제도 동그라미 쳐두시고 그 다음 미국은 경찰관 신분을 가진 민간 경비원이 활동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찰관요 비번일 때 민간 경비회사의 직원으로 일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미국에는. 그래서 미국은 경찰관 신분을 가진 민간 경비원이 활동하는 경우가 있다. 즉 일반 경찰관인데 자신의 비번일 때 근무 안 할 때 민간 경비회사의 직원으로 일하는 제도가 미국에는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비번일 때 하나 써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 경제 성장에 따른 산업시설의 증가와 더불어 영민법상의 제도인 청원경찰 제도가 도입되었다. 보면 이 문장 때문에 틀린 겁니다. 이 청원경찰 제도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특별한 제도입니다. 특유란 것은 특별히 있는 제도다 이런 뜻이에요. 예설에도 그런 말이 있죠. 청원경찰 제도는 애국의 입법 내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우리나라의 특유, 우리나라만 특별히 갖고 있는 어연표로 특유 제도다. 알아두시고 3번입니다. 청원경찰 제도는 외국에서 도입된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만 특별히 있는 제도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4번 식민지 시대 미국의 법 집행과 관련된 기본적인 제도는 영국의 영향을 받은 보안관, 치안관, 경비원이 있다. 보통 치안관은요 주간을 담당했고요. 주간, 경비원은 야간 이렇게 써두시면 되겠죠. 치안관은 주간, 경비원은 야간 담당이다. 다음에 53번 민간 경비의 성장 요인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오늘날 민간 경비가 갈수록 확장 성장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관한 걸 찾아라는 이야기죠. 1번 범죄 및 손실 문제의 증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다 증거가 수식하는 겁니다. 말이 이렇게 써져 있는데 범죄가 당연히 양적, 질적으로 증가하잖아요. 그러면 이 범죄에 따른 손실이 증가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에 대한 대응으로
공경비가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니까 이제 민간 경비가 성장을 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범죄 및 손실 문제의 증가라는 것은 이 증가라는 단어가 다 수식한다. 범죄의 증가, 그리고 이 범죄의 증가에 따른 손실이 증가하니까 민간 경비가 성장한다. 맞는 질문입니다. 그 다음에 개인 및 조직의 안전의식의 증대. 개인이나 조직이나 이제 갈수록 안전의식이 그 증대가 되니까 민간 경비에 더 의존하는 게 더 강해지죠. 그 다음에 3번, 국가, 즉 공권력의 한계 인식. 경찰로서는 한계가 있더라. 그 다음에 개인주의 확산. 개인주의 확산과는 크게 관련이 없겠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가장 무관한 것은 4번, 개인주의하고는 상관없죠. 개인주의 반대말은 집단주의, 단체주의예요. 그래서 민간 경비하고는 전혀 무관한 개념입니다. 54번, 기계 경비 시스템의 범죄 대응 과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해설이 충분치 않으니까요. 이 부분은 좀 필기를 좀 해두시기 바랍니다. 제가 불러드리는 건 경찰 관서에 직접 연결하는 경비 시스템의 오작동은, 그죠? 경비 시스템이 잘못 작동해요. 침입도 없는데 침입했다고 작동하고요. 그러면 당연히 경찰은 또 출동이 되니까 경찰력의 낭비가 발생할 수 있다.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경비 시스템의 오작동은, 근데 이게 경찰 관서에 연결되어 있다면 경찰의 출동을 부르니까 경찰력의 낭비가 발생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에요. 답은 1번이네요. 2번도 한번 볼까요? 대처요원에게 신속하게 연락하며 각종 물리적 보호장치가 작동되도록 하는 것은 침입에 대한 정보 전달 과정이다. 그런데 이건 지금 침입 있죠? 대처요원한테 신속하게 연락하고 이런 것들은 정보 전달 과정이 아니라 이걸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해설이 없습니다. 침입에 대한 대응 과정이다. 정보 전달 과정 X, 대응 과정 동그라미입니다. 그래서 대응 과정입니다. 침입에 대한 정보 전달 과정이 아니라 침입에 대한 대응 과정, 이렇게 바꾸셔야지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비업 법령상 관제시설에서 경보를 수신한 경우 늦어도 몇 분? 30분이 아니라 25분입니다. 경비업법 시행령 7조에 있죠. 30분이 아니라 5분 이내 도착할 수 있는 25분이죠. 30분이 아니라 뭐라고요? 25분 이내에 도착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갖춰야 된다. 그래서 30분 가입표 25분으로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4번, 기계경비 시스템은 순서를 지금 적어놨는데 순서가 바뀌었어요. 1번, 2번, 3번을 좀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1. 불법 침입에 대한 감지 및 경고. 당연히 이건 1이겠죠. 2. 이가 바로 뭐냐면 침입에 대한 대응은 3입니다. 3이라고 써주세요. 침입에 대한 대응 3. 2가 뭐냐면 침입 정보 정달이 되겠죠. 당연한 말입니다. 침입이 있으면 감지되고 경고가 되겠죠. 침입 정보가 전달이 되면 여기에 대해서 대응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침입 1, 침입에 대한 감지가 1이고요. 2가 침입 정보의 전달, 3, 침입에 대한 대응. 근데 순서가 바뀌었네요. 그래서 답은 1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해설이 좀 없어가지고요. 제가 한 대로 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55번 경비 중에 기계 경비네요. 기계 경비에 관한 장점, 단점으로 오는 것은 유지 보수에 적지 않은 비용과 전문 인력이 요구된다. 단점, 장점이란 말 안 써놨지만 기계 경비는 당연히 많은 비용과 전문가, 즉 전문 인력이 요구됩니다. 이건 맞는 질문인데 단점이 되겠습니다. 기계 경비보다 단점이다. 오케이. 맞는 질문이고 2번, 단기적으로 비용이 적게 든다. 그렇지 않죠. 초기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적게가 아니라 많게 드는 단점이 있다. 이렇게 바꾸셔야 되겠습니다. 단기적으로 설치 비용이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다. 그 다음에 3번, 기계경비를 통해서는 야간에, 즉 시간적 취약된 야간에 경비효율이 현저히 감소하는 게 아니라 야간 경비효율이 좋다는 장점이 있겠죠. 해설은 여긴 잘 나왔네, 이 부분은. 그래서 현저히 감소가 아니라 야간 경비효율이 좋다. 기계한 경우.
그 다음에 4번 감시장치의 경우, 뭐 감시장치 대표인 게 CCTV 이렇게 적어두시면 되겠습니다. 감시장치의 대표적이가 뭐라고요? CCTV. 감시장치의 경우 감시 기록 유지가 어려워 사후에 범죄 수사 단서로 활용하기 어렵다. 그게 아니라 CCTV 같은 것은 기록을 저장 보관하죠. 그러니까 사후에, 여기서 사후는 범죄 이후에 범죄 수사 단서로 활용하기 쉽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틀린 질문이네요. 56번. 그래서 55번은 1번으로 체크하시면 되겠죠. 56번. 위험관리 과정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일단은 위험관리라는 개념을 좀 보실래요? 오른쪽에 그 위험관리 해설이 있죠. 의, 회사, 근로자, 대중, 환경 등의 보호를 위하여 위험도를 분석, 평가, 통제하여 이에 대한 관리 대책, 절차 등을 수립하는 것을 위험의 관리라 그런다. 좀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특징, 표준 운영 절차를 개발,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옴표, 표준 운영 절차. SOP라고 적어져 있죠. 됐습니다. 한번 그러면 위험 관리 과정 그 순서가 나왔는데 한번 볼까요, 여러분? 위험 요소의 확인 여기다 1 이렇게 적어두시고요. 두 번째 위험 요소를 확인했으면 이제 분석을 해야 되겠죠. 니은에 있네요. 위험 요소의 분석 2. 그 다음에 우선순위 설정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 설정. 그 다음에 3. 그 다음에 위험 요소의 감소 4. 마지막으로 이제 그 안전성, 보안성의 평가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평가는 언제나 제일 나중에 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5. 디귿에 있네요. 평가 5. 답은 4번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7번. 다음에 해당하는 민간경비의 조직 운영 원리는 상관은 부하에게 권한의 일부를 위임하고 그 부하는 자기의 권한보다 작은 권한을 또 바로 밑의 부하에게 위임하는 등, 이게 등급화가 계층입니다. 답은 계층적 원리죠. 등급화 동그라미. 그러니까 상관, 그 다음에 그 밑에 부하, 또 그 밑에 부하, 계속 뭐예요? 권한의 일부를 위임하는 것이죠. 이걸 뭐라 본다고요? 계층과 같은 말이 등급화입니다. 그래서 등급화 과정이 나오는 순간 계층제 원리입니다. 계속 읽어볼까요? 이 등급화 과정을 통해 명령 복종 관계를 명확히 하고 명령이 조직의 정점에서부터 최하위에까지 도달토록 한다. 그래서 등급화 과정, 계층제 원리. 이 전문화의 원리란 말은요. 전문화의 원리 해설이 있긴 있네요. 구성원들이 제한된 범위에서 책임을 지고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원리다. 그래서 이거 뭐냐면 이 전문가 한 사람에게 한 가지 주된 업무를 분담케 하는 것을 말합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전문화의 원리는 뭐라고요? 전문가 한 사람에게 한 가지 주된 업무를 분담케 하는 것. 써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층적 원리는 답이었고, 명령 통일 원리라는 것은 뭐냐면 한 사람이에요. 이 조직의 구성원 모두는 한 사람에게, 즉 한 사람은 상관에게 보고하고 이 명령도 한 사람은 상관이 명령을 내린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조직 구성원 모든 사람은 한 사람은 상관에게 보고하고 또 명령도 하달도 한 사람의 상관으로부터 명령이 하달되는 것을 우리가 명령 통일. 그래서 명령을 내린 사람은 한 사람이다. 명령을 보고받는 사람도 뭐다? 보고받는 사람도 한 사람. 그다음 명령을 내린 자도 한 사람. 그러면 명령이 당연히 통일이 되겠죠. 이걸 명령 통일의 원리 그럽니다. 그 다음에 통솔 범위의 수, 통솔 범위의 원리. 뭐라 나왔나요? 한 명의 관리자가 능률적으로 통솔할 수 있는 인원의 수를 정해놓고 그 범위를 넘지 않도록 하는 원리다. 당연한 말이죠. 이건 통솔 범위를 정해놓고 통솔 범위를 넘지 않도록 하는 원리를 통솔 범위의 원리 그럽니다. 답은 2번으로 하시고요. 58번. 치안 서비스 순수 공공재 이론 중 다음 내용이 해당되는 특성은? 치안 서비스 이용에 있어서 추가 이용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 해설에 보시면 비경합성으로 되어 있죠. 한 사람이 서비스를 소모한다고 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서비스 이용이 제한적이지 않는 특성이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제가 경찰
회사로부터 즉 치안 서비스를 받는다 해가지고 이 철수라든지 영희가 치안 서비스를 안 받는 건 아니죠. 이게 바로 비경합성입니다. 달리 말하면 이 치안 서비스를 소비하는 사람 수가 아무리 많아도 이 다른 사람이 소비하는 치안 그 서비스의 소비가 줄지 않는다, 변화가 없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추가 이용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걸 비경합성. 이 비배제성이라는 것은 특정 집단이나 특정 개인을 말 그대로 배제하지 않는다. 그래서 누구든지 골고루 혜택을 받는 것을 비배제성 그럽니다. 그래서 해설이 없으니까 적어두시면 좋겠습니다. 특정 집단이나 특정 개인을 배제하지 않는다. 또는 배제를 못 시킨다. 이걸 비배제성 그래요. 비거부성은 그 서비스를 이용받은 자가 거부할 수 없는 걸 말해요. 선택의 여지 없이 거부를 받아야 됩니다. 아니, 선택의 여지 없이 이 서비스를 받아야 돼요. 비거부성. 그래서 치안 서비스 이용에 선택권이 없다. 즉 거부할 수 없다. 이렇게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9번 혼잡 경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혼잡한 상황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여러 가지 안전사고를 경계하고 예방하는 재방 활동이다. 혼잡한 상황 동그라미. 그 다음에 이번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축제 행사에서 안전사고에 대비하는 질서유지 활동이다. 그래서 혼잡한 상황, 아까 1번에 동그라미 하셨죠. 혼잡한 상황이 대표적인 게 뭐 축제라든지 행사가 되겠죠. 그 다음에 그 안전사고 예방입니다. 지금 혼잡한 상황 1번에는 혼잡한 상황 동그라미, 그 다음에 안전사고 예방, 안전사고 동그라미, 예방 동그라미 쳐두세요. 1번에다가 그 대표 예가 나온 것이죠. 그다음 우리나라 경비업법에서 혼잡 경비를 경비 업무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다. 제가 경비 업무는 5가지가 있는데 아까 호신, 특기, 그 다음에 시 그랬죠. 호신, 특기, 시에는 혼잡은 들어있지 않습니다. 답은 3번이 틀렸네요. 경비 업무의 유형 5가지 꼭 외우셔야 되겠죠. 호신, 특기, 시. 그 다음에 4번, 일본의 경우 혼잡 경비를 경비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교통 유도 업무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혼잡 축제 같은 것이 그 행해진 경우에는 당연히 혼잡하잖아요. 그러니까 혼잡 경비랑 그 친한데 이 경우에는 그 주되게 하는 것이 교통 유도 업무다. 맞는 지문입니다. 답은 3번이 틀렸죠. 잠깐만 쉬었다가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